네, 민주당 혁신위가 출범한 지 보름이 좀 넘었지만 당내에서 혁신도 통합도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에 이어 2개월 만에 2020년 9월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기강이나 기울이 없는 조직을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기관이라고 그러죠.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결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고건에 관련돼서는 다 해소가 되었다. 복당의 사유를 충족한다. 이렇게 이거는 이미 그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김홍걸 국회의원 보조금 유용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복당의 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2년 10개월 만에 돌아온 김홍걸 의원, 장현주 변호사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두 가지 건이 있었는데요. 일단 재산 신고를 누락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 80만 원이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북 소금 지원 사업에 보조금을 유용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민화협이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 네. 당시 5억 상당의 보조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재산 축소 신고에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80만 원 선고가 받고 이제 일단락이 된 것이고, 그다음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있거나 김홍걸 의원과 어떤 연결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일단 복당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복당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두고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연 지금 시점에 복당을 하는 것이 맞냐, 혁신과 이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복당이 된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요. 일단 당으로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혁신위의 말을 보면요.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오합지졸이다,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또 하나 지적이 나오는 것이 김영주 부의장 그리고 이상민 의원 같은 비명계만 좀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혁신을 내세우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 따가운 비판 여론에 지금 접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을 지금 복당시킨 이유는 다분히 지금 귀국해서 그 전국을 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 좋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해서 이낙연, 김홍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남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랴부랴 뜬금없이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제 일부 쓴소리를 했던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혁신의 어떤 대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당의 어떤 지금까지 운영 행태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신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과 이 민주당 혁신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논란이 됐던 의원들, 제명시켰던 의원들을 하나씩 다시 불러오는 모양새가 됐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는 이러다가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까지 다시 복당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이 다른 아예 그 상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김홍걸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비판하시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고 민주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비판은 또 민주당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반성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 의혹이라든지 여러 수사 과정들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복당을 한다 이런 일은 있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법적으로 이 사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떨치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한두 달 안에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금 빠른 시점 안에 복당이 되거나 이럴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총선도 있고 정치 일정이 있다 보면 어떤 지지 세력들을 계속 끌어모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 그냥 흡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완전히 혁신위는 끝났다 봅니다. 혁신이 1호 안건이 불체포 특권 포기고, 그다음에 2호 안건이 바로 이게 복당을 원칙 안 시켜주겠다. 이게 혁신 아닙니까? 근데 보란 듯이 아무리 혁신위를 무시해도
이호 안건이 나오자마자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킨다? 제가 보기 김홍걸 의원까지 복당시킬 정도 도덕성 기준이면 윤관석, 이성만, 김남국 의원들에게 복당 못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러면 이게 혁신은 물 건너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복당이 의원 숫자만 늘어난다 해서 이게 당이 총선에 이깁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민주당 지지율을 갉아먹는 이런 자해행위로 봅니다. 네,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들을 줄줄이 복당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줄줄이 누구를 복당시켰죠? 김홍걸 의원이요? 양희원영 의원도 복당이 됐었고 이번에 또 김홍걸 의원도 민영배 복당이 의원이요? 됐는데 그 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절차에 따라서 한 것뿐이죠.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복당 신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당에서 계속 제고를 해왔죠.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굉장히 서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혐의 부분들이 소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에서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안 받아주지라는 측면이었고요. 이게 복당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반 넘게 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고심 끝에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도 전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시기도 하고 우리 당의 이제 말하자면 통일 정책에 있어서의 한 어떤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 끝에 복당 신청을 허가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당내 입장이고요. 혁신이와 엮여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은 혁신대로 가고요. 복당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케이스로 가야죠. 지금 현재 뭐 이성만, 윤관석 의원들까지 복당시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또 정치의 공세일 뿐이죠. 설마 지금 수사 중인데 복당시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